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뭐든지 이제 독학대 수생이 질문하면 이렇게 쓰고 왜 써야 되냐면 그냥 짧게 그냥 생각만 해도 되는데 그럼 또 똑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속 문제를 풀면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뚝 뛰었다가 나이가 먹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경험이 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안 하는 터무니없는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발표에서 반영된 화작문 같은 거 이렇게 화작문을 하면 이 문제되는 유형하고 거기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똑같아서 나중에 한참 공부를 하면 화작문은 다 맞아버려요. 뭐만 힘들어하냐면 이 문법만 좀 힘들어해요. 문법만. 그러면 다담 600제부터 떠먹는 거부터 해서 문법을 집중적으로 푸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화작문은 문제 전체를 보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거 똑같아요. 청중하고 커뮤니케이션 했다. 그런데 이 발표를 할 때는요. 누가 청중이 말을 하면 욕먹어요. 왜 욕먹냐면 발표를 하는데 방해가 돼서. 그래서 절대 청중이 끼어들지는 못하는데 어때만 그러냐. 이 발표자가 답변을 기다려요. 내가 질문을 하고. 왜 청중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 청중들이 이걸 말하는 걸 확인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번에 매듭이 져서 도움이 된다. 알 때 청중의 대답을 들어요. 그걸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청중과의 상호작용.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발표할 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발표가 거의다. 이게 강사가 청중에게 일부러 물어볼 때만 청량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발표자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발표자가 의도적으로 어떤 그룹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걸 이해하게 한 다음에 반대로 확 시선을 돌리든지 아니면 동의를 받아서 더 심화시키든지 하는 요 매듭의 단계에서 이렇게 예라는 답변을 유도를 해요. 예나 아니오를. 이해되세요? 그걸 상호작용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청중의 답변을 주는 게 상호작용이다 라는 게 시험 문제에 화작문 예를 들어서 많이 풀면 서너 번은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이걸 풀어버리면 이걸 명확하게 청중의 대답은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 놓으면 그러면 다시는 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틀려본 게 잘한 거예요. 틀려본 게 잘한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이 사회문화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비율이 있다는 것은 비율은 퍼센트일 뿐이고 몇 미량이면 수가 아니다. 비율이다. 근데 100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와서 어떤 도표나 뭐가 나오면 무조건 단위부터 하게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미터 퍼 세크면 거리가 나오고 시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속력이구나 하면 공식 자체가 거리 나누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공식인 경우가 많고 이 단위를 명확하게 해서 이걸 몇 퍼센트인데 이게 숫자가 많다. 이렇게 숫자가 커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지금 석유 사용이 옛날보다 줄었어요? 늘었어요. 근데 퍼센트는요? 줄었어요. 원자력도 늘어나고 저것도 해서. 뭐라고요? 양은 늘어났는데 퍼센트가 줄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하고 수는 굉장히 다른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양성분의 기준치라고 했을 때는 시간에 따라서 똑같이 옛날에는 안 쓰던 걸 요즘에는 쓰기도 하고 지금은 그거를 그건 특별히 정리를 안 해줘요. 그래서 빼기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 기준치표에는 옛날 지금에 있는 모든 걸 다 써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을 하는 어떤 거, 소금의 양, 옛날에는 별 중요시 생각 안 하다가 지금은 쓴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비어 있다가 여기는 숫자가 채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만들었을 때 시간이 경과했을 때 빠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함없다. 나오면 다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어쨌든 그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하이탈인 줄 아는데 하이탈 한 종류였구나. 이렇게 새로운 걸 이렇게 배경 지식이 없을 때 이걸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발표를 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듣잖아요. 이런 과정이 저절로 다 돼요, 애들이. 이게 배경 지식이 없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게 나오니까 새로운 걸 배우다가 시험을 보라고 그랬지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등급이 낮으면 모르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듣기, 보기 여기 나오는 생각들 있죠.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서 이 줄거리를 들을 때 어떤 단어로 어떤 거를 풀기 위해서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이걸 들어서 뭘 해결하면 돼. 그걸 언제 말하냐 이렇게 듣는 거예요. 새로운 걸 나온다를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듣기가 있었는데 이걸 들으면 떠올린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요거를 다 반원 다음에 들어야 돼요. 듣기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인기과 그거 계속 들으면서 이거를 선택지를 보고 어떤 생각들을 해라는지 자꾸 이렇게 따라서 해봐야 수준이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화상문도 결국은 뭐라고요? 선택지를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내용 일과 사실은 빨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어떻게 읽느냐, 어떤 순서로 읽느냐에 따라서 여기 나온 내용들을 필요 없는 것들을 빨리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갈식으로 습관성격좀 읽다가 여기 가고 다시 가는 거예요. 두 갈식으로 읽고 선택지는 어차피 문제 선택지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천천히 하나도 안 빼고 꼼꼼하게 보는 애들은 쓸데없는 거 다 본 다음에 여기 가서 읽을 때는 이 정보량이 너무 많으니까 까먹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외국어사 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스크랩에서 대략 여기에는 이런 게 나오고 이 위에는 여기에는 뭐가 이게 나오고 여기에는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추표한 다음에 여기서 보고 여기 가서 필요한 거 이걸 찾아야 돼. 그럼 여기쯤에 나와. 그럼 거기를 살짝 읽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읽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이 내용들을 계속 생각하게 돼요. 의문 갖게 되고 막 공부하게 되는 게 이게 뭐라고요? 잘 읽는 거지. 글을 읽고 공부하고 생각하는 거라면. 근데 시험은 아니지. 왜? 쓸데없는 거 의문 가지면 안 돼. 선택지 나오는 것만 생각해갖고 판단해서 답 쓰면 돼. 근데 막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거는 시험에서 맞춰놓은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지. 우선순위가 다르잖아. 자, 또 이것도 봅시다. 발표를 바탕으로 청중의 적절한 주문은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쭉 썼어. 근데 여기 보면 신선세계만 보고 선택지 골랐음 이상향. 그럼 내가 그랬잖아요. 어떤 거든 전부 다 주제에서 주제까지. 주제를 바꾸면 국어 문제가 아니에요. 주제를 바꾸면 다른 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변형 문제를 내도 주제는 못 바꿔요. 또 국어 애들 시험 보면서 틀리는 걸 보면 모르겠으면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그러면 주제랑 비슷한 거 찾아라 주제랑 멀은 거 찾아라 이런 거거든. 주제랑 가까운 거 찾아라 주제랑 그랬더니 안에서 막 헤매. 다른 내신에서 보면 뭐 짜잘한 시각이 청각하냐 청각이 시각하냐 이런 거 따지면 할 수 없지만 전체 글의 판단의 기준은 국어는 주제밖에 없어요. 국어는 주제. 수학은 분수.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전체 흐름 속에서 말했을 때, 자, 신선세계를 물어보겠냐고 고등학생한테. 이상향은 물어보겠지만, 고등학생한테 신선수라라고? 근데 너의 꿈, 너의 이상세계, 사람들의 이상세계는 뭔지 아니? 이런 건 물어볼 수 있지. 근데 신선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봐. 구름 타니? 이런 거 물어보겠어? 양생술 해가지고 오래 사니? 뭐 이런 거 얘기해봤어? 주제를 봐도 이거를 걸러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고 내 생각에는. 그러면 이 주제는 뭐라고? 네가 여기서 두 갈식으로 몇 개 중요한 거 고르고 몇 개 중요한 거 몇 개 중요한 거 골랐지. 이걸 관통하는 거를 골라야 영어도 국어도 여기 한 줄, 여기 두세 줄, 여기 두세 줄을 골라서 전체 이걸 관통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관통되는 뭔가를 찾아야 그 다음이 자세하게 풀 때 에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부터 먼저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 발표 1대1은 맞아요. 1대1은 맞는데 1대1의 전제가 여기 전체 주제하고 여기 전체 주제가 맞아야 1대1이 가능한 거야.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호감, 비호감이 다 달라. 좋아하는 거 다 다르고 개꿈 코고나도 다 다른 거야. 사람 수준에 따라서 또 다른 반응도 다 다르고 다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국어 시험은. 아주 한국 사람의 공통 정서를 물어보는 거야.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당연한 것들. 그게 뭐야? 기본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주제라고, 주제. 주제가 같은
그러니까 이 전체 주제와 이 전체 주제가 같았는데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비슷한 같은 의미 같은데 여기에는 이 단어하고 여기에는 이 단어가 같구나. 이게 선택지 문제. 이건 제시어.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만 하면 엉뚱한 것도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이런 거 인형은 두 개가 있어요. 직접 인형과 간접 인형. 직접 인형은 따옴표가 있어서 어떤 사람의 말을 그대로 써야 돼요. 간접 인형도 누가 이 따옴표만 안 썼을 뿐이지 그대로 쓰고 뭐뭐라고 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강에서 들은 말은 인형, 그럼 그걸 그대로 써야 돼. 내용과 관련이 있구나. 그러면 인용한 게 아니에요. 관련이 있을 뿐이에요. 그건 다른 말이라고. 그러면 이걸 뭐를 해야 돼? 인형을 배웠어. 직접 인형이고 간접 인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문제에다가 인형이란 단어를 어떤 의미로 어떤 뉘앙스로 썼는지.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이 있으면 인용과 상관없죠. 이걸 재해석하든지 아니면 이 인용한 내용과 관련 있는 옆에 있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지. 이렇게 배워. 인형이 뭐고 하고서 그 문학 용어 주고 나눠주고 그럼 막 줄쳐. 그때 받아들인 거를 문제에서 확인해서 문제에서 써 있을 때 수능 문제에 들어가는 문학 용어를 어떤 식으로 캐치를 해서 정의하는구나를 확인해야 돼, 하나씩.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고 많이 틀려야 돼. 인형 배웠어요? 네. 자, 고쳐 쓰기든 바꿔 쓰기든 뭐라고요? 주제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 주제라는 뭐예요, 주제? 중심생각이라고. 중심생각은 뭐야? 고쳐 쓰기 주제 바뀌면 안 돼. 중심생각이 뭐야? 중심생각 주제인데, 중심생각이 뭐야? 줄거리 뭐냐고. 줄거리의 핵심 생각. 그래서 뭐 말하냐고. 간단하게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여기서 건물 사이에 넘쳐나는 조명을 용암처럼 표현한 작품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럼 좋아, 나빠, 이거? 건물 사이에 넘쳐나는 조명을 용암처럼 표현한 작품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것만 봐서는 뭐 무심코 켜놓은 불빛이 도시를 끓게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넘쳐나는 조명을 보고 용암처럼 표현한 작품을 보고잖아. 네. 용암처럼 표현해서 빛공해가 아니라 작품을 보고. 이걸 뭘로 표현했어? 작품. 네? 네. 작품을 보고 충격을 받아. 무심코 켜놓은 불빛이 도시를 끓게 하고 있다니. 그럼 끓게 한다. 용암이니까 끓다고 그랬지. 그럼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근데 이걸 작품이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칭찬한 거예요. 충격받은 건.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거고. 근데 이걸 빛공해라고 봤으면 이 작품을 보고 충격받았다. 무심코 켜놓고 무심코. 이것 때문에 나쁘게 본 거야. 그러면 이건 빛공해예요, 빛공해. 이거 용암처럼 도시가 그냥 두글두글 끓으면서 빛공해가 심하구나. 작품이라면 긍정적이고. 그럼 둘 다 있어. 그럼 거기 안에 채워넣는 거야. 근데 너는 그러면 뭐가 중요해? 이 다음번 줄에 나오는 게 중요해. 긍정으로 평가했어, 부정으로 평가했어. 여기 안 나오고 이 밑에 나와. 이 생략된 감정에 대해서 이 뒤에 줄에 이어지는 감정들이 답이야. 그러니까 엉뚱한 데 지금 찾아놓은 거야.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된다고 했잖아, 긍정, 부정이. 무심코 켜놓은, 그러면 뭐라고, 빛공이고. 작품이다, 그러면 긍정이라고 했잖아. 이 뒤에 평가한 말을 써놓는다고,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감탄인 줄 알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빛공에서 부정이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거를 이어서 점점점 쓴 다음에 이걸 또 써줘. 쓴 걸 보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이걸 전체 주제를 보고 판단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반드시 근데 써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가 조금 부족한 거야? 주제. 주제 찾는 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연결시키는 내가 1대1, 국어는 1대1 수분글자 찾기, 대응 찾기다 그러니까 막 그것만 찾는데 잘하는 거야. 그거 하면서 플러스 주제. 자, 가사항이 나에 반영됐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봉사활동과 설문조사했다. 설문조사는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이거 판 주고 이거 조사해주세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1, 2, 3번 했는데 그거 해주세요. 인터뷰는 이렇게 대면으로 해야 돼. 돈이 어느 게 더 많이 들 것 같아? 인터뷰? 유명한 사람 하면 인터뷰가 돈 더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려. 설문조사는 종이를 쫙 50명 나눠주고 한 번에 하면 돼. 근데 돈 많이 들어. 왜? 해달라고 사탕 다 줘야 돼.
설문조사 300명, 900명 한 번 한 적 있거든. 애들 논문 쓰느라고. 아, 사탕만 10몇만 원치 사야 돼. 초콜릿 사탕. 그 통계 내고 정리하고 그랬더니 논문 쓰는데 한 150, 200만 원 들어. 설문조사도 200만 원 드는데 인터뷰는 200명 인터뷰하려면 얼마 줘야 돼요? 30분당 10,000원씩 드릴게요. 그러면. 그리고 인터뷰 그냥 해? 연재수도 안 줘? 아니지. 문과 쓰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려. 어쨌든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는 완전히 다른데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 자, 그러면 화작문 이론만 있는 이론 압축된 거를, 화작문 책 이론 압축된 걸 줄 테니까, 이거를 읽어보신 다음에 모르는 거 물어보세요. 이론은. 거기서 본인이 수능에 있는 국어 단어인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 종류들은 전부 다 보였어요? 화작문 종류들이니까. 화작문 그 교과서를 압축해갖고 요약해갖고 이론을 다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걸 드릴 테니까 그거를 딱 보고 모르는 단어를 다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이 파일에 대한 결론은 됐죠? 네. 질문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여기까지.